안녕하세요. 예리숲에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상에서 반짝하고 빛비춤 받은 순간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내 일상의 반짝 모멘트 코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척 흥미롭게 본 컨텐츠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랑 통역되나요? 라는 드라마예요. 잘생기고 예쁜 남녀 주인공이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사랑을 꽃피우는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잖아요. 사전에 이 드라마에 대한 정보를 제가 읽으면서 내가 미처 못 가봤던 그런 여행지들을 화면에서 보면서 대리만족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회, 두 회 보면서 인상 깊게 봤던 대목은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일본인 배우 히로와 또 일본어를 모르는 한국인 배우 차무희 간에도 그랬지만요. 같은 한국어를 쓰는 이 차무희와 그 다음에 동시통역사로 나오는 주호진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설정으로 돼 있었거든요. 차무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이 맘에도 없는 소리를 툭툭 내뱉어서 상대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반면에 주호진은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생각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거든요. 극 중에서 보면 이 주호진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최소한 4개국어는 하는 걸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런 사람조차 자기와는 너무도 다른 이 차무희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주호진이 자기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극 중에 김 작가라는 사람한테 이런 애로를 털어놓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니, 자네는 명색이 직업이 통역사라는 사람이 상대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냥 포기하고 말 건가? 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언어를 공부해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냐? 라는 잔소리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문득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적 있나요? 그 책에서 말하는 건요, 이 남자와 여자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만큼 아주 판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쓰는 언어도 다르고 사고 구조도 다르고요. 어떤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하는 상황도 다르고 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다르대요.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른 게 남녀라는 거죠. 이 책에서 설명하는 남녀 간의 다른 언어 구조를 예를 들어보면요. 여자는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해 주기는커녕 대뜸 해결책부터 내민대요. 그러면 여자는 이 사람은 왜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질 않는 거지? 하고 서운한 마음을 표시하게 되고요. 그러면 남자는 아니, 내가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불문이지? 라면서 짜증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싶으시죠? 그런가 하면 여자는요, 평소에 남자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쓴소리,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남자가 고맙다면서 이걸 순순히 수긍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 여자가 왜 나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고 하지? 이런 거부감이 들어서 거부를 하게 된대요. 암튼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 남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를 자기 뜻대로 뜯어고치려고 하는 건 절대 금물이라고 합니다. 다름을 먼저 인정하라.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를 번역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라. 라는 게 이 책의 저자가 건넨 조언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남자, 여자가 이 책에서 규정한 그 남자, 여자 스테레오타입에 꼭 들어맞는 건 아니겠죠. MBTI 유형이 16가지나 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을 거기다 다 끼워 맞출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중요한 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랑 통역되나요? 라는 드라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문제의 김 작가가 주호진한테 물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개수의 언어가 있는지 아느냐고요. 주호진이 헛다리를 짚으니까 바로 정답을 얘기해 주거든요. 세상에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 언어가 있다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만의 언어로 말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대로 알아듣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답답하신 경우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아내나 남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다면 아, 이 사람은 외국인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외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마시고요. 자기가 주어진 같은 통역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번역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랑 친한 후배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랑 평소에 소통이 잘 안 된대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뜻으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궁금할 때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대화를 녹음했다가 챗 GPT한테 들려주었대요.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생각도 못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아, 그래도 조금은 남자친구를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어요. 제가 그동안 들어봤던 챗 GPT 이용 사례 중에 가장 신박한 경우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라도 상대의 언어를 번역하려고 노력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하긴 하는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숲에 묻고 숲이 답하다 코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청하셨던 많은 분들과의 대화를 간추려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성교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물론 어떤 연애 전문가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평소에 젊은 친구들과 많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남녀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때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발레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면서 그 사연을 구구절절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상심이 크겠는데? 라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평소에 좀 쿨하고 씩씩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꽤나 담담하게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있는 게 정답 아니냐고요. 그래서 자기는 요새 소개팅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move on, 그러니까 새 출발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굳이 어떤 조언을 해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꼭 그런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만나는 남자들이 모두 다 눈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용모는 괜찮은데 직업이 별로네. 또 저 남자는 직업은 괜찮은데 성격이 너무 진지해가지고 재미가 하나도 없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100번의 소개팅이 아니라 100일간의 칠링 타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요. 억지로 급발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좀 잠잠히 있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눈에 차지 않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이 친구한테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남아서 눈에 아른거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데 옛날 남자친구는 이랬지. 옛날 남자친구는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못 해주네? 라고 서로를 계속해서 비교하는 회로가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만나는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오롯이 바라볼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겁니다. 제 얘기를 듣더니 이 친구도 수긍은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한 대로 잠잠히 가만히 있는 건 더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생각이 더 많이 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일단 소개팅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보라고 얘기해 줬어요. 발레를 좋아하는 친구니까 발레도 더 즐겁게 열심히 하고요. 또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랑 가까운 곳에 여행도 다녀오고요. 이렇게 즐거운 일들로 하루하루 채워가다 보면 시간이 어찌어찌 흘러갈 테고, 그러면 언젠가는 새로운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예리숲에서 함께 하신 시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도 평안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숲힐링하러 다음에 다시 만나요.